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가위바위 보는 적이 없었어요. 규칙을 위반한 플레이어는 즉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어요. 여기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지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집안이 망할 지경에 이르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베팅을 하게 돼. 이 게임은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은 IQ를 소모해. 이기면 빚을 갚고 심지어 다시 인생을 시작할 돈도 가져올 수 있어. 여기에는 나이나 국적, 도덕적인 경계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본능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운명적인 배의 기준은 동물 세계에 축소된 환경이니까요. 우리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카이즈예요. 처음에 카이즈는 게임 센터에서 광대 분장을 하는 비범한 젊은이였어. 어려서 큰 사건을 겪어서 그는 항상 나쁜 것들에 대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 그때 그는 자신이 광대가 되고 주변의 나쁜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상상할 거예요. 그의 임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없애고 정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가 스스로 그린 환상일 뿐이야. 그의 주요 임무는 여러 해 동안 깊은 혼수 상태인 어머니를 위해 돈을 버는 거야. 치료를 받는데 어머니를 돌보느라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어. 게다가 게임 센터에서 광대 역할을 해도 수입이 많지 않아. 행운이네. 너에게 병원에서 내 엄마를 치료하는 간호사를 좋아하는 크러쉬가 있다니. 매일 그녀가 내 엄마를 돌봐주니까 너는 돈을 절약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었구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함께 집을 사재서 투자하자고 했어. 그 친구는 이미 땅 문서를 맡겼는데 아직 절반이 부족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자산을 담보로 투자한다면 이익은 둘이 나누게 될 거야. 그 집은 파산한 사장이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거라고 들었어. 만약 그들이 사서 팔면 분명히 3배는 이익이 날 거예요. 들으면 마음이 동하긴 하지만 주인공은 아빠가 남긴 집밖에 없어요. 그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야. 그래서 그는 거절했어. 병원에 가서 엄마를 만났지만 매번 우연히 그의 짝사랑이 환자들의 방해를 받는 걸 보게 되었어. 하늘로 엉덩이를 치켜든 놈이 그 여자에게 옷 갈아입도록 강요했어. 갑자기 정의의 광대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 병신년한테 주먹을 난타하면서 죽였다 살렸다 할 정도였어. 이런 행동 때문에 크러쉬가 곤란하게 되어 일자리 날릴 뻔했어. 크러쉬의 언니가 그녀에게 카이즈에게서 멀리하라고 조언했어. 왜냐면 그녀에게는 앞으로의 미래가 있으니까. 다행히 병원장의 아들이 그녀에게도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이 일을 유지할 수 있었어. 또한 병원비를 충분히 내지 않아서 어머니의 병상도 복도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그는 돈이 없으면 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을 보호하는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동의한 친구에게 다시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카이즈는 여전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라고 말했어. 10년이 넘는 친구 사이에 내가 너를 속일 리가 있겠어? 이 말을 듣고 나서 좀 안심이 됐어. 그런데 다음날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랬어. 미안해. 기회가 되면 꼭 갚을게. 그럼 다 잃은 건가? 주인공은 번개 맞은 듯 놀라서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 친구가 고객의 돈을 사기쳐서 몇 달 전에 해고됐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는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를 만나자고 하고 납치해서 외국인 사장을 만나게 했어요. 그들은 너에게 통역 헤드셋을 끼게 하고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게 했어. 알고 보니 내 집은 친구가 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서 빚을 갚은 거고 투자 같은 건 없었어. 집을 되찾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엄청난 돈을 내야 해. 그 사람에게 일을 해도 빚을 갚는 건 평생 걸릴 것 같아. 엄마의 병원비 걱정을 아예 멈춰야 한다는 점도 빠져 있었어. 그래서 그는 남주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었고 그것은 운명의 배에 올라타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었어. 이길 경우 빚을 갚고 가져올 돈이 남을 거야.
하지만 불행히도 탈락하면 그가 제시한 대로 완전히 따르게 될 거야. 남자 주인공은 그게 뭔지 알 권리가 없고 생각할 시간은 단 1분이야. 하나, 기차를 타거나 둘, 평생 노예로 팔려서 빚을 갚아야 해. 남자 주인공은 결심을 하고 그 운명의 기차 여행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어요. 그는 모든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있었어요. 그가 먼저 한 일은 병원에 가서 그의 짝사랑에게 엄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어. 그리고 그는 한동안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어.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엄마의 호흡기를 빼주라고 부탁했어.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즉시 걱정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던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것은 그가 이번 배팅에 더 결심하게 만들었어. 도착하자 그는 여기에도 다른 젊은이들이 배를 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모두 마취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 주인공만 그걸 반대하고 있어? 광대의 성격이 나타나서 그가 도망치는데 도움을 줘. 그는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고 나오고 뒤에서는 오토바이 그룹이 쫓아와. 그 경주는 너무 긴장감 넘쳤지만 결국 그건 그의 상상일 뿐이었어. 현재 주인공이 생각하던 대로 하려는데 마취총에 맞아 쓰러져 버렸어. 어쩌다 보니 깨어나니까 다른 플레이어들과 같이 나타났어. 모든 사람의 목에는 각자 고유한 일련 번호가 인쇄된 바코드가 있었어. 외국인 사장이 게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각 사람의 목에 있는 바코드는 통역 헤드셋과 연결하는 주파수예요.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번호만 입력하면 돼. 각 사람은 가위, 바위, 보 그림이 그려진 카드 12장을 가지고 있어. 각 그림은 4장씩 있어. 그들은 손에 착용할 수 있는 3개의 별로 똑같은 자본을 지급받게 될 거예요. 별이 다 떨어지면 생명도 끝난다고 볼 수 있죠. 게임 규칙은 일반 가위바위보와 같아서 가위는 종이를 이기고 종이는 바위를 이기고 바위는 가위를 이겨요. 별은 내기를 하는데 사용되고 지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별을 잃게 돼요. 경기가 끝나면 심판이 사용된 카드를 파괴기계에 넣어요. 물론 두 플레이어가 같은 카드를 선택하면 비긴 거고 누구도 별점이 줄어들지 않아요. 중앙 앞에 남은 카드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표가 걸려 있어. 게임 종료 시간은 4시간이야. 이기려면 플레이어는 카드가 모두 소진되고 최소 3개의 별이 남아있어야 해. 별이 3개보다 적고 카드가 남아있으면 즉시 탈락해. 아직 3개 별이 남았지만 미션이 끝나지 않으면 탈락할 거야. 별과 카드들은 다른 플레이어와 거래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안쪽에는 플레이어를 위한 대출실도 설치되어 있어요. 이전의 빚과 현재 경기에서의 빚이 모두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한 번만 빌릴 수 있고 이자는 매 분마다 계산될 거야. 게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사람이 상대를 이기지 못해 탈락했어. 주인공은 소처럼 멍청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처음이라 경험이 부족해서 그는 바코드 4번을 가진 자에게 협력하자고 유혹당했어요. 만약 두 사람이 같은 카드를 뽑으면 둘 다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무승부를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의 말을 듣고 카이즈는 그와 똑같은 순서로 카드를 정렬하기로 동의해서 12장의 카드를 다 보존하고 3개의 별을 보호할 수 있었어.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지만 정말로 그가 나를 속이지 않았어. 모든 6판의 게임은 합의된 대로 무승부였어. 하지만 7판에서 주인공은 심판이 그가 별 하나를 잃었다고 발표하자 깜짝 놀랐어. 그는 순서를 잘못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당신에게 한 판 더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가 말한 대로 카드를 내면 그가 당신에게 별 1개를 보상해 줄 거래요. 그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그는 카이츠가 그가 끌어올린 카드가 진짜인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했다. 합의에 따라 카이츠가 내놓은 건 망치였다. 심판이 그의 카드를 터냈을 때 신기하게도 그의 카드가 종이 조각으로 변했어. 사실 그는 조금의 마술을 써서 주인공이 완전히 믿도록 의도적으로 속였던 거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게임 규칙에 사기를 금지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잖아.
주인공은 너무 화가 나서 잠시 기절했어요. 깨어났을 때 여기서 친구를 만날 줄은 몰랐죠. 그를 한참 동안 때리고 욕하고 나서 경비가 제지하자 그는 차분해져서 앉아 그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가 이 배에 온 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 그래서 그는 누군가가 지면 검은 방에 갇힐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 거기서 그들은 나오는데 10분을 기다릴 기회를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배의 가장 아래층으로 밀려나 실험용 쥐가 될 거예요. 벌써 2시간이 지났고 탈락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지금 남자 주인공과 그의 친구는 각자 별이 하나만 남았어요. 너는 2개의 별이 남아있지만 모든 카드를 쳐버린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어. 다행히 그 친구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남자 주인공을 데려갔어. 대상은 별 2개 남기고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 뚱뚱한 넷 안경 쓴 남자야. 그를 이기기 위해서 남은 시간에 별을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 혹시 그걸 팔겠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못해서 물건을 사지 못하면 그는 이 게임에서 탈락해야 해. 뚱뚱한 놈이 주인공의 카드 보고 나서 참여하기로 했어. 하지만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주인공한테서 방금 훔친 카드를 들고 도망쳤어. 그는 출항하기 위해 별 하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에서 배팅을 했어. 예상치 못하게 대접도 못 받고 한 별을 잃게 되고 박살났어. 뚱뚱한 사람은 이제 별이 하나만 남았고 배에서 나갈 기회는 거의 1%밖에 안 남았어. 그는 무릎을 꿇고 카이즈에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면서 돌아올 때 기다리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담긴 지갑을 보여줬어. 더불어 그는 모든 사람이 최소 3장의 카드씩은 남겨두게 된다는 작은 팁도 알려줬어. 남자 주인공이 같은 카드 4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카이는 카드를 3장의 다른 종류로 4개 그룹으로 나누면 된다고 스스로 추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손에 3종의 카드를 남기기 위해 어떻게 플레이할까요? 그는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 나머지 2명에게 9장의 카드를 남겨두고 목표를 지켜보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다음 2라운드에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그는 종이 1장을 남길 거야. 주인공은 분명 그 사람이 남은 종이를 낼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빌린 후 바로 그에게 접근해 유혹할 거야. 결국 그 수염난 놈이 내가 예상한 대로 딱 그 카드를 내겼어. 남주가 자신의 3장을 들고 그 수염놈에게 보이면서 계속 게임하자고 유도했어. 그는 조건을 걸었어요. 남자 주인공이 가진 3장의 카드로 3판을 다 해야만 계속 게임을 하겠다고 했죠. 그때 그는 남자 주인공이 짠 심리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는 3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가 주먹을 내밀었을 때 1점을 돌려줘야 했어. 내 눈과 뚱뚱한 친구는 걱정하면서 그에게 다른 먹이를 찾으라고 조언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저기 6장의 카드가 다양한 종류인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남자 주인공이 손에 쥐고 있는 3장의 카드를 자신과 같은 3종류일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카드를 하나 뽑았을 때 그는 당신의 손에 있는 나머지 2장은 순서대로 망치와 종이일 거라고 믿을 거예요. 만약 그가 2번 연속 종이를 내면 그는 별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염난 친구는 주인공이 모든 카드가 가위인 줄 몰랐어. 그래서 그는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어. 결과는 정말로 카이즈가 예측한 대로 수염난 녀석이 종이를 2번 뽑았어. 바로 이때 한 놈이 안으로 던져졌어. 그는 아직 3개의 별이 남아있지만 질까봐 전체 카드를 다 쓰지 못했어. 카드를 변기해버린 결과로 그는 사장이 쏴서 죽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했어. 현재 시간은 겨우 1시간 남았어. 주인공은 방금 빌린 돈으로 추가로 카드를 사기로 했어. 그는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카드 목록을 살펴보고 계산표를 만들었어. 현재 카드 수량이 가장 적은 것이 먼저 소모될 거야. 그때 남은 건 가위와 망치 2 종류뿐이야. 만약 우리가 충분한 망치 카드만 모으면 이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면 아무도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나머지 2 멤버에게 3스타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끼를 사게 하라고 요청해. 일이 끝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이기고 배에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카드를 가져갈 거야. 3개의 별이 남은 사람들에게 카드는 마치 빚진 것과 같아. 그들은 쉽게 주인공이 이 생사의 도박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그들은 함께 모여서 방금 구입한 모든 카드를 세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30장의 망치 카드, 2장의 가위 카드, 4장의 종이 카드를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줬어. 그는 각각에게 카드 한 더미와 자본으로 별 하나를 돌려줬어. 먼저 맵이 밖에 나가서 종이 카드가 2장 남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때부터 생존 전쟁이 시작돼. 그러나 잠시 후 맵이 뛰어들어와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해. 종이 카드 수는 예상대로 변하지 않았어. 반대로 뽑는 카드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 알고 보니 남자 주인공이 돈을 빌릴 때 어떤 사람이 그를 감시하고 그의 카드 수집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남자 주인공에 맞서기 위해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며 카드들을 모두 모으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린 맵과 산운이 서둘러 별을 걸었지만 처음부터 상대가 종이 카드를 2장 내어서 졌어. 그들은 바로 남주가 돈을 빌릴 때부터 쫓아온 자들의 동료였어. 각 사람에게는 별이 하나만 남았고 패배하면 3사람 중 1명이 즉시 검은 방에 갇히게 될 거야. 주인공은 나머지 2명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종이 카드로 단 한 번의 경기를 하자고 요청했어. 하지만 3개의 별을 걸기로 했지? 한 번에 다 잃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지. 종이 쌓는 애들은 많으니까 지더라도 아무도 검은 방에 갇히지 않을 거야. 게다가 그는 남자 주인공이 10만으로 카드를 사놓고 나머지 돈을 마지막 순간에 별을 사는데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그에게 또 40만 달러와 3개의 별을 걸고 나와 한판 게임을 하라고 강요했어. 막 시작하자마자 남자 주인공의 눈에는 그가 거대한 괴물로 보였어. 너가 어떻게 추론하더라도 도박은 운이야? 모든 일이 너의 계산처럼 흘러갈 거란 보장은 없어. 상대는 내가 그냥 망치만 모은다고 생각해서 바로 종이 카드를 냈어. 하지만 그는 남자 주인공이 여전히 가위 카드를 가지고 있고 3개의 별과 함께 베팅 금액을 따낼 것이라는 걸 몰랐어. 그 2놈은 남주한테 카드 팔고 안전하게 배에서 내렸어. 동시에 그들은 그에게 현재 동료들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줬어. 이 순간 주인공이 남은 놈을 위협하면서 그를 강제로 모든 카드를 팔고 추가로 돈을 주도록 하려고 해. 하지만 거래가 막 끝났는데 4번 놈이 다시 나타났어. 그는 남자 주인공이 하고 있는 카드 모으기 계획을 지켜보고 알게 되었어. 그는 그에게 1개의 스타로 5장의 카드를 사려고 해. 그렇다면 너는 뚱뚱이와 네안데르탈인에게 모든 과제를 돌려주고 3개의 별과 함께 안전하게 이곳을 떠날 수 있어. 그 놈은 유전자 실험실 아래의 공포를 이용해 주인공이 동의하도록 만들었어. 만약 아래로 밀려난다면 죽음밖에 없어. 내가 미친 척한 지 좀 됐는데 탈출 못하겠다면 여기서 왜 살아있어? 주인공은 믿지 않았고 동료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카드 파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는 돌아가서 모든 카드를 세봤는데 총 69장으로 망치 30장, 종이 34장, 그리고 가위 5장이었어요. 그들 3명을 제외하고도 38명의 다른 플레이어가 있어. 22명은 카드를 잃어버렸고 별도 부족하니까 게임이 끝난 후 별을 사야 해. 이제 즉시 승부를 원하는 17명의 참가자만 남았네요. 4번 참가자가 갑자기 모두 카드 섞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모두 카드가 거의 다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어.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증명했어. 그건 카드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기 때문이야.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믿게 된 거지. 그 사람은 또한 누군가가 교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놀지 말라는 규칙을 스스로 정했어. 이 일로 남주인공은 계획이 들킬까봐 걱정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어. 번호사가 카드 섞기 시작하고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줬어. 하지만 그는 남주인공의 모든 카드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세 사람은 빨리 카드를 다 주워서 4번의 정체를 드러내러 갔어요. 그가 사람들 모든 카드를 모으라고 요구한 건 목적이 있어? 카드를 나누는 동안 그는 남자 주인공의 가위 카드를 바꿔치곤 했어. 그 후 그는 카드에 표시를 해서 미끼를 유인하고 미끼가 같이 게임을 하도록 모든 방법을 썼어. 정말로 한 플레이어가 손에 든 카드를 다시 보니까 자신의 카드에 표시가 나 있는 걸 발견했어. 다른 사람들이 나와 놀게 하려고 남주가 운을 미끼로 했어. 그는 한 번에 카드 3장을 테이블에 놓고 상대방이 선택하게 할 거야. 그렇게 멋진 경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게 동의하고 그와 겨루고 싶어 해요. 지금은 단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번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내야 하는데 모두에게 외면당했어. 이때 주인공은 5개의 별과 66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 주인공이 그에게 변기에 버린 3장의 카드가 계산되지 않았다고 일깨워줬어. 그래서 지금은 주인공만 게임할 카드가 남아있어.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카드 수는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고 나서 게임이 끝나면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와 싸우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카드가 한 장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와 5스타를 걸기로 동의했네. 그 사람은 8스타와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기더라도 안전하게 배를 떠날 수 있어. 하지만 주인공은 그를 아주 세게 때리게 하면서 속인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몇 초 남았을 때 주인공이 카드를 뒤집고 5점을 얻었어요. 다른 2사람은 서로 카드를 내며 남자 주인공은 남은 카드를 희생하며 어두운 방에 갇히게 되었어. 그는 자신의 2 동료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어. 그들이 남은 별을 사용해 그를 구해줄 거라고. 여기에 갇히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써. 하지만 한 흉터 남자가 주인공에게 이곳에 빈손으로 들어오면 탈출할 기회가 없다고 말해줬어. 정말로 안경 쓴 친구와 뚱뚱한 애가 별 하나를 팔아서 돈을 벌었어. 남주를 구하기 위해 친구가 남은 별들을 사용하려고 했어. 그런데 뚱뚱한 놈이 별들을 빼앗고 셋 다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 사실 처음부터 그는 딸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지갑도 그가 훔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스타들은 점점 더 가치가 생겨요. 그걸 팔면 1000만 원을 벌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결국 20년의 우정도 인간의 탐욕을 이길 수는 없었어. 친구가 무릎 꿇고 주인공에게 사과하고 병원에 있는 엄마를 대신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어. 그때 흉터 있는 놈이 주인공을 한마디로 깨웠어. 혈연도 믿을 수 없는 도박에 발을 들였어. 동물의 세계에는 감정이 없고 오직 이익만 있어? 잠시 자신이 겪었던 일을 떠올린 남자 주인공이 그 흉터난 놈을 주먹으로 가격해. 그가 경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 그 얼굴에 흉터가 있는 놈이 가진 돈은 하나 사는데 겨우 필요해. 그러니까 분명히 그 놈한테는 뭔가 중요한 게 있어서 동료들이 그를 구출했겠지. 그의 등 부상은 카이지가 의심하게 만든 원인이야. 사람이 다쳤을 때 더 단단히 붕대를 감으면 상처가 더 현기성 환경이 되어 감염되기 쉬워서 파상풍병이 생길 수 있어. 싸우는 중에 주인공이 그의 붕대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에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가득 숨겨져 있었어요. 상처 있는 놈들이 자기 물건을 되찾으려고 바로 돈을 내서 주인공을 구해냈어. 가기 전에 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 아들에게 몇 마디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아들의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 기차에 걸고 치료비를 마련할 희망을 품고 있어. 거기서 벗어나자 그는 뚱뚱한 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3개의 별을 되찾았어. 친구의 모든 돈도 다시 찾았어. 그 3개의 별은 주인공이 돈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어두운 방에 갇힌 아빠를 구하기 위해 사용해. 그 게임이 끝난 후 주인공은 아버지의 땅 문서를 되찾고 빚을 다 갚고 배에서 성공적으로 나왔다.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에 가서 짝사랑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였다. 이번에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주고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
영화의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배 선장을 병원에서 찾는 걸 봐.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에게 붙잡혔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배 주인도 현장에 있었다. 이 영화는 2편이 나올 것이라는 열린 결말을 남겨줬어.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